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마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부분을 조금 중심으로 좀 시장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달러 환율 가치와 뭐 주식시장의 상관관계는 채권 시장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뭐 엄청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조금 시장을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는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왜냐? 상품 가격 자체가 해외에서는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가에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서, 자, 수입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심지어 이제 석유 같은 경우도 달러만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비싸지면 석유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다시 돈 풀기를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 석유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애매한 포지션이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냥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지금 보시면 WTI 가격은 튀지를 않고 있어요. 이전 같으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원유 가격이 튀어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이 가격, 이런 것들의 영향에는 아마 달러 가치의 상승이 이 부분을 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상 달러 강세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영향으로 오히려 2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실적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자,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것은, 자, 이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해를 하실까봐. 결과적으로 채권의 수익률 측면의 매력을 올린다는 거겠죠. 그렇죠?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주식시장과 이 두 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는 자금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하게 인플레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냐?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시장의 매력이 한 번 더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샴페인을 터트리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달러 인덱스도 집중을 해서 봐주셔야 되고, 인플레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환율이, 즉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축배를 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영향을 줘서 인플레는 조금 잡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심화되면 될수록 글로벌 경기나 전체적인 기업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업에게는 이 부분이 좋은 영향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을 지켜보는 뷰를 지금부터 약간 가지고 계시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시장을 조금 살펴보자면,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소폭 조정이 나왔죠. 자, 조정폭이 사실 처음에는 좀 컸다가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직 투심이 조금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투심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단기적으로는 투심을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투심 자체가 막바지 투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렇게 꺾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자 하는 강도로 얘기를 하자면, 자, 이렇게 올라가던 시장이 지금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전히 이러한 투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정한 인기가 많은 종목들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여 내려갈 수가 있는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유의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을 보신다면 혼자 이제 3% 상승이 나왔겠죠.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투심이 꺾여가고 있지만 이렇게 강해지지 않고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강도하에서는 마지막 에너지가 이러한 테슬라 같은 종목으로 집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막바지 티켓을 굳이 끊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 실현 매물이라던가 그리고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불안감에 또 던지는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다음 추세 하방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애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제 움직일 것이고 주요 대형주들 역시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요. 다만 이제 추세가 강했던 종목들은 이제 막바지고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진행이 이미 진행이 완료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요런 종목들이 먼저 반등을 만들어내는 순간이 또다시 이제 시간차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 돌림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게 기술주로 본다면 자, 반도체와 나스닥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하방을 더 세게 그렸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나스닥도 하방을 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고 반도체가 오히려 반등을 한다는 얘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더 진행을 하고 반등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행하는 지수들을 서로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세게 나왔고 이제 조정을 조금 초입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시 나스닥도 어느 정도 하방을 마치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뭐 정배열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 참 좋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실질 금리가 0.25% 뭐 혹은 마이너스까지도 갔었죠. 뭐 마이너스 금리. 자, 이럴 때면 이런 조정 나온다고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팔 필요가 없죠. 그쵸? 이러한 상황인데 돈을 부르고 돈이 또다시 돈을 부르는 시장인데 수익 실현 매물 때문에 조정 좀 나온다고 사팔사팔 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5%를 육박해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냥 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예요. 자, 이런 시장에서는 조정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쵸? 이전처럼 기준금리 0% 실질금리 마이너스일 때 그쵸? 조금 조정 나온다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가 5%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정도 순간적으로 추세를 무너뜨리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어디가 깨지면 손절칠 거라는 거를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각오가 없고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이 변질이 되냐, 손절 부분이 깨지면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때부터 뭐 기회다 그쵸? 뭐 싸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그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찍고 기준금리가 0.5% 이하에서 사실 돈을 부르는데 크게 부담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쵸?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에 조정이 잠깐 나오더라도 우습게 회복을 했죠. 즉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도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다시 나는 돈을 융통할 수가 있고 또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플레 잔치를
그래서 유동성의 잔치를 펼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그 유동성의 잔치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20배가 올랐어요. 그쵸? 전 세계 기축통화가 금리의 상승이 2배도 아니고 1배도 아니고 20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땐 조심하는 시장이다. 이때처럼 다시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절 라인을 잡아 두시고 조정이 나올 때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같이 높은 위치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불안한 시장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말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한 주 동안 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